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원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예. 어젯밤부터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좀 추워졌는데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예비 고2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제 영어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고1 내신 수업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예비 고2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비 고1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고1 시험 대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예비 고1이라니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예비 이제 현재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이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신은 살짝 있고 학생들이 이번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수능 영어를 생각해야 될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예비고 이 시기에 어떻게 수능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를 한번 제 수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이렇게 살짝 드리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8주 동안 딱 8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떤 것이냐? 이제 수능 영어에서 독해 문제에서 이제 특히 주요 유형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그런 유형들 위주로 해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고요. 고2에서 고3까지 약 5개년 정도의 기출을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푸냐? 가장 이제 주요 메인은요. 미니 모의고사를 매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저와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풀고 오면은 선생님 저 몇 점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집에서 혹은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에서 본인이 풀어와서 이렇게 저에게 성적을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적을 제가 들을 때는 항상 물어봅니다. 어디서 풀어서 이 점수를 받았니? 집에서 풀어봤니? 시간은 정확히 재봤니?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본인이 집에서 편하게 푼 다음에 받은 점수를 가지고 저한테 저는 그래도 1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2 거 풀어봤는데 저 1, 2등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지는데 고1 정도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은 약간 나는 그래도 영어 시간 남는 것 같은데 그리고 등급이 꽤나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시간을 재고 조금 어려운 문항을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실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고1, 고2 합쳐봤자 1년에 4번 정도 실제 시험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학 동안 8주 동안 8회라도 추가적으로 실제 시험처럼 학원에 와서 다른 친구 옆에서 OMR 작성하면서 보자. 이게 큰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번 주에 이제 수능을 이제 봤었죠. 그래서 이번 수능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에 대한 이번 총평은요. 작년보다는 어려웠다. 인데 작년에 수능 1등급이 7.3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 난이도에 따라서 1등급 비율이 살짝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은 7%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보다 어려웠다. 그리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고3 이제 9월 모의평가의 1등급 비율은 4.37%였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4% 정도가 타르 과목에서 상대평가인 경우에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영어가 절대평가라 뭐 90점만 넘기면 되겠지. 다른 과목보다 수월하겠지. 생각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비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 널널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 4.37, 뭐 7%. 그래 어쨌든 뭐 상대평가하는 다른 과목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 현역 고3 학생들의 비율을 이제 살펴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치동도 그렇고 뭐 자사고 그런 학생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재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재수, N수. 그러니까 굉장히 최상위권 N수생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서 상당하기 때문에 현역 고3들이 1등급을 받는 비율은 대략 절반 정도.
그러니까 3% 정도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라고 하면은 우리 전교 보통 뭐 강남 기준으로 한 학년에 뭐 3, 400명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잘하는 학교라고 치더라도 한 학년에 1등급 비율 생각보다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학생들이 영어는 고3 때 하면 되겠죠. 그래도 절대평가라는데 한 3, 4개 정도 틀려도 1등급 아닙니까? 제가 몇 문제 버리고 그냥 90점 넘어서 1등급 받겠습니다. 고1, 고2, 심지어 고3 학생들도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등급 받기가. 네. 그래서 절대평가라는 그런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2, 고3, 독해 5개년 기출을 보고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주요 유형들을 이제 마스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에 왔을 때 많이 얻어갈 수 있다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실 저도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번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내신 영어를 오히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 영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영어 대비가 부족한 학생들. 사실 대부분이 특히 고1 학생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내신에서는 모의고사 기출이 나옵니다. 혹은 EBS, 뭐 기출 기반으로 한 교재, 부교재를 사용해서 그래도 모의고사 지문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모의고사 스타일로 출제하십니다.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영어는 어쨌든 학생들이 본인들이 주어진 지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암기 위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어법, 서답형 작성 뭐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영어 그리고 수능 영어 공부랑은 상당히 조금 갭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학 특강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본인의 내신 점수 등급 그리고 모의고사 등급 이렇게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영어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은 정말 관련이 없다. 사실상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좋으면 모두 좋은 친구들은 있겠지만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신 영어 스타일로 암기 그리고 어법 위주로 공부하던 친구들은 모의고사 영어 문제를 오히려 푸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모의고사 영어 어떻게 푸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번과 이어지는데요. 모의고사를 감으로 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탐구라던가 뭐 수학이라던가 이런 이제 과목은 그래도 모르면 아예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어는 어떻게 붙잡고 이렇게 풀다 보면은 그래도 알듯 말듯 해서 학생들이 감으로 의존해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틀리면 나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내가 이거 틀렸지 오답 노트라도 할 수 있는데 감으로 때려 맞추면 본인 실력으로 맞췄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 풀만한데 성적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어도 어려워지고 특히 보기 같은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으로 의존해서 풀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출제자의 덫에 걸리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 고2, 고3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싶은 학생. 고3이라고 하면 되게 멀고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고3 문제를 지금 미리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영어는 진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문장 길이, 지문의 소재에 따라서 난이도로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1 친구들도 충분히 고3 문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제한을 가지고 OMR 작성을 연습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고 싶은 학생. 아직도 내신 같은 거 보고 오면 OMR 작성하다가 실수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실수 수능에선 절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기반으로 미니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실전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옆에 있을 때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어려운 문제 푸는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학습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고3 모의고사 이렇게 한 지문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영어 문장 개수가 대략 평균 7문장에서 8문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 8문장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문장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영어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엄청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영어 지문이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길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출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문의 패턴, 그리고 선지 작성의 패턴. 출제자가 이제 설치해 놓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기출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저는 내신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항상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2, 고3 이제 모의고사를 미리 보면 어차피 고2, 고3 되면 시험범위 똑같습니다. 부교재하고 그다음에 고2 기출 문제가 자사고든 뭐 일반고든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고2, 고3 지문, 어차피 내신 때 공부할 지문의 난이도, 그리고 그런 소재들을 예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요 유형 위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회차별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순서, 삽입, 빈칸, 대의, 어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순서, 삽입, 빈칸 이 세 개가 항상 수능에서 오답률 탑5 안에 드는 유형입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역시나 예외 없이 이 세 문항에서 오답률 탑5가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유형 위주로 이렇게 학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수능에서 특히 이런 게 더 중요해졌는데, 단순 해석이 아닌 논리를 통한 정답 접근법 학습. 그러니까 포인트는 해석이 아니라 정답에 접근하는 겁니다. 수능 영어를 잘하자고 하면은 영어 실력을 올린다라기보다는 영어 문제를 잘 푼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맞습니다. 해석은 웬만하면 학생들이 그래도 곧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고1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좀 내신 공부는 재미없어 하니까 저번 주에는 얘들아 한번 수능 문제 풀어볼까? 우리 머리도 식힐 겸 하면서 한번 풀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학교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어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근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번 수능이 단어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앤다 이렇게 해서 소재도 쉽고 단어도 쉬웠기 때문에 고1 학생도 어느 정도는 읽어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선생님 해석도 다 되고 읽었는데 답을 못 고르겠어요, 이겁니다. 고3들도 똑같습니다. 읽고 단어 모르는 거 없는데 답을 못 고르겠다. 이게 이번 수능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답과 오답이 정말 한 끗 차이이도록 그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해석만 잘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점수가 잘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고, 정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제가 사실 강사하기 이전부터 먼저 했던 게 문항 출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항을 쭉 꾸준히 출제를 하고 있는데, 문항을 출제하다 보니까 저도 문제를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 연구원분들이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오답과 정답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명확히 너무 또 구분해서 보내면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오는 게 참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자분들이 대단하신 게 참 최대한 오답 시비가 없게 그리고 헷갈리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걸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고1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고3 때 가서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저와 같이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단순히 정답만 찾고 끝이 아니라 내신 그리고 수능 독해에 꼭 필요한 구문 그리고 어법도 함께 학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재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요,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문항 개수는 약 10개에서 12개 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구성은 매주 유형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면 순서면 순서 문제 위주로, 다음 주는 삽입 유형 위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고2, 고3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러니까 줄줄이 해석은 의미가 없고요. 우선 해석도 해주지만 줄줄이 해석보다는 정답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오답을 어떻게 피하는지, 그리고 구문 정리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난 후에는 학생들이 OMR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성적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평균이 몇 점 정도 되는지, 내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학생과 학부모님께 수업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니까 이 정도 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첫 주에는 고2, 고3 거 보면 학생들이 30점, 40점 이런 친구도 정말 많은데 갈수록 확실히 성적이 확실히 늡니다. 제가 일부러 쉽게 만드는 건 아닌데 조금 몸이 풀리는지 좀 성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 풀고 끝이 아니라 이제 예제를 학습하는데요. 이건 제 이제 교재에 샘플을 살짝 가져온 건데 제 교재는 항상 포함되는 게 요겁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기출 문제니까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이 몇 번을 몇 퍼센트 골랐는지 이걸 항상 제가 가져와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4번이 정답이었는데 지금 33%가 골랐으니까 정답률 33%인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1, 2, 3, 4, 5번 골랐을 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몇 번 골랐니? 예를 들면 1번이나 3번 20% 골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출제자의 덫에 걸린 친구들. 그래도 어느 정도 지문을 이해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다만 보기가 헷갈렸을 뿐. 근데 예를 들면 5번 같은 거 9.5% 고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크게 될 친구들이다. 남이 안 걷는 길을 걷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랬다고 하면은 사실 지문을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 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1번을 골라서 틀렸나? 5번을 골라서 틀렸나?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보면 5번은 정말 뜬구름 잡는 보기가 하나씩 섞여 있는데 내가 이런 걸 고른다라고 하면 진짜 내가 못 풀고 있구나. 반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고른 친구들은 헷갈리게 만들어 보기였는데 이 부분 때문에 3번이 아니라 4번이었다. 이런 걸 설명하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재의 내용은 제가 출제자로서 문제를 만들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거꾸로 오답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제가 얘들아 너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기숙학원, 재수학원 가서 내가 만든 문제 풀면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많이 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때까지 이제 말씀드린 건 다 수능 독해 위주였는데 어법을 그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법이 딱 한 문제 나오지만 그거를 놓쳐서 2점짜리 하나 틀려서 89점 맞으면 2등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은 어떻게 하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클리닉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9시에 수업 끝나면 30분 동안은 자습 형태로 오늘은 이거 풀어라 하고 문제를 줍니다. 기출문제를. 그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푼 다음에 고2, 고3 어법 기출문제를 그 다음에 채점을 한 후에 틀린 문제는 앞으로 나와서 저와 1대1로 첨삭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법 클리닉이 따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면 과제 그러니까 주 1회 수업이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1회만 들어도 과제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제가 주가지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주 7일인데 저희가요.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 있는데 그중에 5일만 투자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의 분량만 풀어도 일주일 동안 영어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고 5개년, 10개년 정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으로 정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구성은 독해와 어법 기출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회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4회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8회에 한 번 개별 자료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미니 모의고사나 어법 클리닉에서 특히 많이 틀렸던 유형을 개별적으로 묶어서 학생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휘는 한 주에 240개 정도 암기 후에 매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어를 많이 틀렸다 하면은 어법 클리닉 끝난 후에 재시험 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뭐 1대1 첨삭도 진행되고요. 수업은 제가 항상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저 다시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제가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카톡을 모아온 건데 항상 이제 선생님 덕분에 성적 올랐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항상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 수업에 오는 친구들도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 덕분에 고2 3월 모의고사 잘 봤습니다.
이런 카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